스페이스X를 보고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구나. 올드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뉴 스페이스로 전환이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스페이스X는 2030년까지 2조 5천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을 거다. 화성 갈 거니까. 갈 거니까. Welcome back to the show, fellow Wall Street wannabes in Korea. 안녕하세요. 미공개 강의 호스트 김지윤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영어 공부도 해보는 하이브리드 강의쇼 미공개 강의. 오늘의 아젠다는 요새 정말 핫한 분야죠. 우주 산업입니다. 우주 산업의 투자 그리고 전망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백찬규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주만큼 신기하고 재밌는 주식 백창규입니다. 저렇게 항상 말씀을 하셔갖고 기대치를 높여놓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기대해 주십시오. 함께 하실 게스트 한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요새 우주 산업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분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채널 안될 과학에서 본인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빛이 나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게스트이십니다. 천문학자 항성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항성님 유튜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우주 관련 영화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영화를 가장 재밌게 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영화는 패신저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패신저스.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저는 못 보셨나요? 봤어요. 단순한 우주 여행 같은 그 영화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한다면 꼭 필요한 많은 기술들이 담겨 있거든요. 하이퍼슬립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하이퍼슬립은 사람이 냉동인 상태로 오랫동안 잠을 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간다, 더 멀리는 외계 행성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기술들이 되게 리얼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정말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하이퍼슬립 해갖고 네. 노화를 좀 방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은 아마도 조금 필요할 거다. 네, 10년에서 20년 사이 정도면 우주도 일상으로 스며드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주 관광도 훨씬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루 오리진에서 벌써 우주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벌써 14번째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달이나 화성을 간다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타고 무중력을 겪을 것 같은데, 발사에서부터 네. 착륙하는 데까지 고작 11분에서 13분 내외,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쭉 올라갔다가 잠깐 네. 무중력을 느껴보고. 체험을 하고 바로 내려오는 거죠.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거기 네. 타고 갔다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그 블루 오리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주선 좌석을 예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름까지 넣어봤어요. 아 진짜요? 그 밑에 하나 적혀 있습니다. 15만 불을 먼저 맞아요. 내셔야 됩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여행하는 그 금액 자체가 실은 수억 원대거든요. 그쵸. 아마 1억 원 정도까지 낮춰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갈 수 예, 있는 여력이 그런 되겠네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유행에서 또 밈이 있어요. 화성 갈 거니까. 밈이 아니라 현실이 된 세계가 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우주 산업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미공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Who runs the stream? 지금부터는 우주 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지금 어떤 것들이 연구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 우주 발전 역사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폴로 11호, 그렇죠. 이게 1969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당시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이 있던 시기였거든요. 여기서 앞서야지만 진짜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소련이 인공위성을 우주로 빵 쏘는데 성공을 합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이 그때 생겼는데, 스푸트니크가 뭐냐? 소련에서 처음으로 1957년도에 발사를 한 인공위성 이름이 스푸트니크입니다. 소련이 미국 머리 위에 있다. 이게 엄청난 공포였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미사일 실으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게 공포였던 거죠. 스푸트니크가 보냈던 소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좀 불쾌한데요? 아니, 그죠? 그리고 실제로 들으면은 되게 위기감 느낄 것 같아. 놀랍게도 얼마 안 있다가 소련에서 바로 라이카라고 하는 강아지를 우주선에 실어서 쏘아보냅니다. 또 찾고 찾았던 거예요. 이 와중에서 나는 뭘 할 수 있나? 조금 더 보니까 달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달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남은 게 달밖에 없어.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달로 향하게 되죠. 아폴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술들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연구들로 생긴 부산물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좋은 부산물이죠. 라텍스 베개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CT 스캐너, 무선 이어폰, 운동화의 에어 쿠션 네. 뭐 이런 것들 전부 그 당시 우주 탐사 우주 개발에서 발생한 그다음에 실용적으로 사용이 된 기술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준 의미 있는 투자였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은 해요. 네. 이렇게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왠지 그 이후로 이런 우주 산업이나 프로젝트가 좀 흐지부지 됐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좀 들어요. 애초의 목적이 경쟁이었기 때문이죠. 과학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제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 우주 산업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는 뭘까요? 달이죠. 관측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달도 좀 더 세세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고 궤도를 돌면서 관측을 할 수 있는 위성들도 쏘아 올리게 되다 보니까 달의 남극에 물이 있는 것 같아라는 흔적이 보이고 완전히 물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이 있다라는 거는 수소하고 산소가 산소로. 있다라는 거예요. 연료를 달에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달에 주유소가 생긴다는 그러네요. 말이죠. 네. 또 달에는 엄청난 양의 자원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달까지 가서 채취하겠다라면 되게 중요한 거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그죠. 들거든요. 가장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거는 달 표면에 헬륨3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핵융합 발전에서 방사성 원소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원이 바로 헬륨3입니다. 핵융합 발전에 쓰이는 게 헬륨3 1g이면은 약 석탄 40톤. 1g이 1g. 40톤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원이 지금 묻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달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조금 확장을 해볼 수 있잖아요. 형태가 없는 자원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중력입니다. 그 지구 어디에서도 구현을 할 수 없는 게 무중력이에요. 근데 이 무중력이라는 자원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무중력에서 성장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훨씬 정밀하게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항암제라든지 맞아요. 희귀병 같은데 널리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거를 전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2023년 기준으로 이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가 약 630억 달러. 그러니까 와. 우리나라 돈으로 840조 원 정도 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네. 2035년이 되면은 무려 1조 8천억 달러. 1조 8천억 네. 달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와. 2,400조 원. 와. 와. 예전에는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워낙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도 너무 크고 네. 일단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은 민간에서 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민간에서 이거를 좀 주도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올드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뉴 스페이스로 맞아요. 전환이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항성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민간 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미 우주 산업은 민간 부분의 투자가 80% 정도 이미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민간으로 좀 전환이 된 거는 사실은 스페이스 X가 발사 비용을 절감을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은 새롭게 생겨난 신생 네. 기업들은 스페이스 X를 보고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직접 받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고 스타트업이 생기면은 인재를 이제 나눠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연봉을 더 준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인해서 인재들이 여러 기업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스페이스 X의 재사용 기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 체인저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그동안 정부가 이 발사체 사업을 계속 해왔던 이유는 네.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뭐 어떻게든 값싸게 만들어야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X에 따르면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을 2,500달러 수준이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단위로 낮추겠다라고 엄청나게 발사 비용을 낮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사 비용을 낮추게 되면은 많은 산업들이 정말 늘어나고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많이 해야지만 더 이윤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38회, 거의 140회 정도 발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주 산업의 역사 그리고 현 주소, 그 스페이스X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원래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주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거 봤는데 좀 네. 흥미로운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한 70%가 이 우주 산업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65%가 그래도 나사가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보면서 주식 투자 그리고 영어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죠. Talk of the States. 우주 산업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죠.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게시물은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한 포스팅인데요. 댓글이 200개 달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다라는 건데요. 스페이스X 주식 매각으로 기업 가치 4천억 달러. 와. 야, 이걸 돌파할 전망이라는 기사가 블룸버그에 났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댓글 반응,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This is a tender offer that private companies compensate employees to sell what are otherwise generally restricted shares. 여기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이 tender offer, 직원들한테 주식 매도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4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매도를 할 수 있게 해갖고 추정을 한 건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그 회사의 가치를 알려면은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밸류에이션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시장 가치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지금 나와 있고요. 반박이 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텐더 오퍼라는 게 공개 매수다 보니까 개인 공개 매수자들이 그렇게 가치를 평가를 한 거 아니냐. 전혀 일리가 없는 내용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의 가치를 알려면 그 회사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을 좀 봐야 되는데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4천억 달러, 뭐 꿈의 숫자긴 하지만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거라서 저는 이게 정확한 추정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커뮤니티 게시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o should I sit on my shares I have as an employee or sell them back? You think they will double in price? 네,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하냐? I'm sitting on mine. sitting on mine. 네, 우리 향선님께서 읽어주신 그 부분을 Should I sit on my shares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 my는 내 주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묻어둔다라는 아,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팔고 그냥 갖고 있겠다. 네. 깔고 있겠다. 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네.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선택인 것 같습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괜찮은 합니다. 선택이다. 오. 비상장 주식이긴 하지만 만약에 스페이스 X의 쉐어홀더라면은 저도 그냥 잘 깔고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문장인데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걸 한번 볼게요. Starship will eventually work and Starlink is a money printer. 이건 우리도 쓰는 말인데? 네. 돈 복사기. 돈 복사기. 복사기. 네, 맞아요. 저게 통신산업이다 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아만 두면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가입자가 늘어나고 계속 이제 돈이 창출되다 보니까 머니 프린터라는 표현도 조금 과하긴 하지만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패를 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맞아요.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스타쉽은 결국에는 잘 작동을 하고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니 프린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시물 또 네. 살펴보도록 하죠. SpaceX will go public one day and I'll grab as much stock as possible when it does. 밑에 보니까 좀 재밌는 댓글이 있어요. If it was public right now, it would be in the top 25 largest already. It won't go public until it hits terminal value for private investors who want to dump their bags on retail investors. 지금 상장을 해도 탑 25에
들어갈 정도의 기업이다 이미. 그렇죠. 여기서 이제 dump their bag이라고 했잖아요. dump their bags. 결국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이렇게 넘기겠다. 네. 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일론 머스크가 진짜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뭔가 타운을 건설하고 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안 됩니다. 기업을 상장시켜서 모이는 많은 돈으로 아마 화성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옛다 받아라 하고 이게 도망가진 않을 것 같고요. 많은 돈을 해서 화성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게시물 좀 요약을 해보면 이 텐더 오퍼를 통해서 이 시장 가치를 끌어올리고 이게 이제 실제 가치는 아니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은 스타링크가 여태까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으니까 맞아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었고요. 4천억 달러. 와.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스페이스X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돈을 벌러내고 있는 우주 기업 중에 몇 안 되는 민간 우주 기업이에요.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 통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단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백창규 팀장님과 함께하는 투자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기대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실제 수익이 되는 달러 턱스 시간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생각은 들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전문가의 검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항공 우주 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핵심은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온 스페이스X인 것 같아요.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췄고요.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가 이 향후의 우주항공 산업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비상장 회사란 말이에요. 네. 어디 가서 사요? 그게 문제죠. 한국에는 ETF가 비상장 기업을 담을 수가 없는데 네. 미국은 폐쇄형 펀드로 해서 ETF처럼 상장을 시킨 게 있습니다. 이름은 Destiny, 테크 100. 이름부터 멋지지 않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스페이스X만 담은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절반 약간 넘는 한 52.2%가 스페이스X를 담았고 나머지는 오픈 AI 아시죠? 그 회사 지분도 갖고 있고요. 상장되지 않은 유망한 기업들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좀 우회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밈, 화성 갈 거니까. 가끔이니까. 화성을 식민지 계획을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타임라인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었어요. 단순히 꿈이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내고 어떤 방식으로 기지를 건설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2030년까지 거의 2조 5천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 얘기를 해요. 스타링크 사용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직접 합니다. 그거 보면은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스타링크가 진짜 대단한 사업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앞으로 우주 산업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팀장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자체는 굉장히 밝습니다. 물론 이 시계열이 얼마나 기느냐에 그렇죠. 따라 차이입니다. 묻어놓고 기다려 씰온 해야 되는. 네. 민간 기업들이요. 좀 자생적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서비스도 하고 있고 위성도 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상 데이터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들이 많이 성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산업은 누가 승자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승자가 독식은 하겠지만 아직은 섣불리 예단해서 어느 기업에 투자하자 이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이런 건 ETF를 투자해서 좀 간접적으로 그 산업군 생태계를 가져가는 게 훨씬 투자자 입장에선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뭔가 해가 뜨기는 뜰 건데 맞습니다. 뜬다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려왔는데요. 상수님,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전 세계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 비약적으로 커질 거고요. 두 번째,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는 이미 열리고 있다. 세 번째, 어떤 기업이 유망할지 모르니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너무 훌륭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우리 미공개 강의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 김지윤 선생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 정말요?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항성님 그리고 백 팀장님과 함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왜 각국이 우주 산업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뛰어드는지, 어떤 분야가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도 얻었습니다. 우주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인 맞아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그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공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Thanks for tuning in. Till next time, I'm your host 김지윤이었습니다.